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PSO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프로그램과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구글의 오픈소스 도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개를 좀 드리면 저는 구글 클라우드 PSO 매니저를 맡고 있는 한찬희라고 하고요. 제 옆에는 구글 클라우드 PSO 엔지니어이신 용탁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일단은 저희 그 프로페셔널 서비스 오거니제이션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면 저희는 구글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고객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문제를 풀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클라우드를 잘 사용하시고 클라우드로 전이를 원활하게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시려고 하신다면 저희는 뭐 이러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기술에 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조직이나 프로세스의 변화에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전 프로세스 여정을 도와드릴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R이라든지 DevOps 등 클라우드로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컨셉들을 조직 관점에서 다시 재정의하고 도와드리는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그 영역들을 조금 살펴보면 애플리케이션 현대화 관련된 서비스, 인프라 현대화 관련된 서비스, 보안 관련된 프로그램, 그리고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관련된 프로그램과 AI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데이터 관련된 데이터 매니지먼트와 마이그레이션 관련된 부분은 사실 인프라스트럭처 현대화와 굉장히 관련이 깊을 수 있고, 그리고 실행 가능한 인사이트를 얻기 위한 데이터 프로젝트와도 굉장히 관계가 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데이터는 뭐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저희 PSO에서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은 왜 하려고 하는지 조금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레가시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유지하는 데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듭니다. 하드웨어를 포함해서 그 레가시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는 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이러한 비용들이 비즈니스 혁신의 장애물이 되곤 합니다. 그리고 또 클라우드로 가시려는 많은 고객분들은 오픈소스 기반의 데이터베이스로 마이그레이션을 고려를 하시는데요. 이것은 라이센스 비용과 그리고 기존의 상용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를 쓰고 계신다면 계속해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써야 되는 락인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려를 하시는 고객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클라우드에서만 제공드릴 수 있는 확장성과 성능을 갖춘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클라우드 스패너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좋은 예가 될 것 같은데요. 글로벌하게 서비스를 하고 굉장히 큰 데이터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다루고 싶으시다면 클라우드 스패너를 고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의 밸류들을 좀 알아봤는데요.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의 어려움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데이터베이스는 굉장히 많은 애플리케이션들과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에서 구동을 하시는 데이터베이스가 다양한 CRM이나 빌링 시스템이나 아니면 여타의 다른 대고객 서비스들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그레이션을 한 이후에 이런 애플리케이션이 잘 구동될 수 있을지가 굉장히 중요한 고려 사항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데이터베이스를 다른 환경으로 옮기는 데는 다른 기술로 이동하는 데 따르는 영향도를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상용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하고 계신다면 지금 그 소프트웨어에 맞는 기술 체계, 지원 체계들을 가지고 계실 거고 운영 인력을 가지고 계실 텐데 이것이 클라우드로 가서 혹은 다른 종류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하실 때는 어떤 서포트를 받으실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저희가 또 가장 잘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마이그레이션과 그리고 또 그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변경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사실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마이그레이션 후에는 데이터베이스와 애플리케이션이 잘 구동이 되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러한 어려움들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객분들이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 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럼 그 마이그레이션 단계별로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마이그레이션 평가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마이그레이션을 할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그러면 어떤 데이터베이스로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그리고 그 마이그레이션에는 어떠한 리스크가 있을지, 이런 것들을 어세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의 방향과 그리고 어프로치가 결정이 되면, 어떤 절차로 마이그레이션 할지가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는 실제 마이그레이션에 필요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동일한 종류의 데이터베이스로 마이그레이션을 한다고 하면 사실은 굉장히 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로 마이그레이션을 한다고 하면 이 스키마가 적절하게 맞는지, 어떻게 변환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각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는 쿼리는 또 어떻게 변환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을 타겟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는데요. 개발 환경, 테스트 환경, 운영 환경을 위한 인스턴스를 생성을 해서 마이그레이션을 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도 굉장히 중요한 고려 요소인데요. 예를 들어서 온프렘에서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한다면 온프렘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간에 어떻게 네트워크를 연결을 해야 될지를 고려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그래서 VPN으로 연결을 할지 아니면 조금 더 빠른 속도의 인터커넥으로 연결을 할지, 이런 것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환경 구축까지 되고 나면 실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 있습니다. 다운타임입니다. 우리가 마이그레이션하는 이 데이터베이스가 다운타임을 허용할 수 있는 워크로드인지, 아니면 다운타임을 최소화해야 되는 굉장히 크리티컬한 워크로드인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운타임이 허용이 된다고 하면 사실 한 번의 데이터를 옮겨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옮긴 후에 그 다음에 다시 애플리케이션을 구동을 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운타임이 허용이 안 된다고 하면 이제 조금 더 다른 어프로치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이그레이션 후에는 마이그레이션 검증과 소스코드 수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모든 마이그레이션이 성공적으로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모든 데이터가 다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로 옮겨졌는지, 그리고 정확하게 옮겨졌는지, 이러한 것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들이 기존에 작동하던 대로 잘 작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테스트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작동이 안 된다고 하면 그 안에 있는 드라이버라든지 아니면 쿼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변경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충분한 테스트를 거친 후에 프로덕션 환경에서 배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그레이션 평가 단계인데요. 사실 같은 종류의 데이터베이스로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것은 사실 상대적으로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특히 구글 클라우드에는 마이스컬을 위한 클라우드 SQL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포스트그레스를 위한 클라우드 SQL 서비스라든지, 혹은 레디스와 호환되는 메모리 스토어라든지, HBase API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빅테이블이라든지, 이런 매니지드 서비스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이그레이션 할 때는 사실 API가 호환이 되고 스키마도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는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기존에 쓰시던 버전하고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버전이 동일한지, 만약에 버전이 다르다면 어떤 차이들이 있는지, 어떤 부분에 지원을 안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종류의 데이터베이스로 마이그레이션을 하신다고 하면 보통은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현대화하는 케이스들일 텐데요.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지만 주로 커스터머들의 케이스를 살펴보면 마이스컬에서 클라우드 스패너로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케이스는 보통은 스케일러빌리티 이슈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처리를 해야 되는 데이터이긴 한데 굉장히 글로벌하게 확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가 점점 증가해서 많은 양의 데이터를 다룰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마이스컬에서 클라우드 스패너로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케이스를 고려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보통 오라클에서 클라우드 SQL, 포스트그레스QL로 이전을 하는 케이스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 비용에 관련된 그 측면들이 굉장히 많이 고려됩니다. 뭐 아시겠지만 상용 데이터베이스는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상용 데이터베이스를 쓰다 보면 락인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클라우드로 옮기면서 조금 비용을 절감을 하고 좋은 ROI를 얻기 위해서 클라우드 SQL로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카산드라에서 빅테이블로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케이스들도 있는데요. 온프렘에서 카산드라를 사용하시다 보면 데이터가 점점 늘어나게 되고 클러스터가 늘어나게 되고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가 또 힘들어지는 어떤 특정 시점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딘가에서 오류가 발생을 했는데 이런 오류를 찾아내기가 굉장히 복잡해진다던가 그래서 이제 매니지드 서비스로 이동을 하시고 클라우드에서는 빅테이블로 이동을 하시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고려 사항들이 훨씬 더 많다고 볼 수가 있어요. 마이그레이션을 위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툴을 하나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구글의 파트너에서 개발된 툴인데요. 미그바이저라는 툴입니다. 그래서 마이그레이션 평가를 자동화할 수 있는 툴인데 특히나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서 클라우드 SQL, 뭐 포스트그레스나 마이스QL로 마이그레이션을 하실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툴이라서 한번 소개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메타데이터를 쭉 스캔을 해서 마이그레이션 복잡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100여 개의 항목을 탐지를 합니다. 그래서 마이그레이션 할 때 어떤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고 어떤 인사이트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동적으로 파악을 해서 공유를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동 방식은 뭐 이와 같습니다. 오라클 환경에서 JDBC 커넥션을 이용해서 메타데이터를 수천 개의 메타데이터를 쭉 가지고 와서 이걸 분석을 한 후에 웹 기반의 SaaS 콘솔에서 분석 결과를 보여줍니다. 분석 예를 한번 좀 살펴보면 전체적인 그 마이그레이션 복잡도를 평가를 해주는데요. 어떤 항목들이 있고 이런 항목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패턴과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복잡도를 얼마나 향상시키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리포트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테이블과 데이터 타입이 뭐 대부분 컴패터블한 데이터 타입들을 사용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워크라운드가 있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뭐 마이그레이션의 복잡도를 감소시키는 요인이죠. 마이그레이션이 굉장히 어려운 이유들은 또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도가 굉장히 높고 이러한 사용 패턴은 마이그레이션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는 항목들을 쭉 열거를 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오라클 RAC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 약간 디플로이를 할 때 아키텍처를 바꿀 필요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힌트를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면 이제 이런 것들 오픈소스로 갈 때는 퍼포먼스 튜닝을 조금 더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사실은 같은 데이터베이스가 서빙을 하는 어플리케이션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조금 더 마이그레이션이 쉬운 패턴부터 차례차례 마이그레이션을 해서 경험을 쌓아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환경 구축인데요. 스키마 객체 변환하는 그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라클에서 포스트그레스로 마이그레이션을 한다고 하면 데이터 타입들이 호환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변환을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데 오픈소스 툴 중에 오라토PG라는 이런 툴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툴을 사용해서 자동적으로 스키마를 변환을 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쿼리 변환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요. 특히나 뭐 이기종의 데이터베이스를 마이그레이션 할 경우에는 그래서 오라클에서 만약에 PLSQL을 사용하고 있다면 여기에 굉장히 복잡한 로직이 담겨 있을 경우가 확률이 굉장히 많은데 이러한 것들이 타겟 데이터베이스에서 지원을 하는지 그리고 만약에 지원을 안 한다고 하면 어떤 우회 계획이 있는지 이런 걸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변환 계획을 세운 이후에는 일단 타겟 데이터베이스의 환경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요. 뭐 보시는 예시는 클라우드 SQL의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예시 중에 하나인데 이때 뭐 고려해야 될 상황은 어떤 크기의 인스턴스를 생성을 할지를 일단 고려를 하셔야 되고 어떤 데이터베이스의 유형을 사용을 할지 이런 걸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게 되는 작업들이 실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이죠.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옵션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한 번에 모든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를 시작하는 원타임 마이그레이션 방법과 또 한 가지는 지속적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해서 동기화를 한 이후에 다운타임 없이 서비스를 운영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단순한 게 가장 좋죠. 가장 쉬운 게 가장 좋죠. 그래서 가능하면 단순한 접근법을 사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 다운타임을 가져가도 괜찮은 애플리케이션의 유형에 굳이 다운타임 없이 할 수 있는 마이그레이션 방법을 선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워크로드가 다운타임을 일정 정도 가지고 갈 수 있다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야간에 몇 시간 혹은 주말 이런 때에 메인터넌스의 윈도우를 좀 가져갈 수 있다고 하면 단순한 접근 방법을 사용을 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단순한 접근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데이터베이스를 서비스를 멈추고 한 번에 모든 데이터를 새로운 인스턴스로 마이그레이션 한 후에 그 새로운 데이터베이스에 연결을 해서 다시 서비스를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다들 아시겠죠? 이때 뭐 몇 가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데이터 인풋의 타임을 또 단축시키는 것들이 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 몇 가지의 팁들이 있는데요. 인포트를 위해서는 스키마를 약간 최적화해서 인포트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세컨더리 키가 있다면 이것들을 조금 비활성화해서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 함으로써 중간에 밸리데이션 하는 이런 작업들을 조금 이제 없앨 수가 있다든지 혹은 데이터 셋들을 마이그레이션 할 때 프라이머리 키 순서대로 이렇게 마이그레이션 한다든지 하는 방법들이 그 인포트의 타임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한 임포트를 위한 인스턴스의 최적화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까 타겟 데이터베이스의 생성을 보셨는데 마이그레이션이 되는 데이터 셋들보다 조금 더 큰 램 용량의 인스턴스 타입을 선택을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저장 공간은 뭐 당연하게도 SSD를 사용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포트 프로세스를 모니터링 하는 것도 좀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임포트를 하는 도중에 콘솔에서 읽기 작업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걸 발견을 했다면 이 IOPS가 계속 증가하는 걸 발견을 했다면 이 읽기 작업은 데이터베이스를 마이그레이션 하는 도중에 페이징을 의미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풋 시간의 증가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해서 최적화해서 인풋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운타임을 가질 수 있는 경우에도 이렇게 몇 가지 팁들이 있었는데 사실 더 어려운 건 다운타임 없이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방법들이죠. 그래서 다운타임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마이스퀄 같은 경우에 이제 클라우드 SQL 매니지드 서비스에서 지원을 하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들이 이런 뭐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이런 유형의 스텝을 따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이 현재의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와 통신을 하면서 서비스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그 파일 형태로 다운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새로운 인스턴스에 적재를 합니다. 지금 화살표 방향을 보시면 그 파란 선은 쓰기 방향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리고 회색 선은 리드 방향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은 기존의 인스턴스와 계속 쓰기와 읽기 작업을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에서 파일만 가져다가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로 이동을 시키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기존의 애플리케이션이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와 계속 통신을 하고 있는 사이에 새로운 인스턴스를 계속해서 동기화를 시킵니다. 리플리카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계속해서 기존의 인스턴스를 새로운 인스턴스와 동기화하는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이게 처음에는 기존에 있는 데이터 인스턴스의 데이터가 훨씬 더 최신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그 레이턴시가 조금 발생을 합니다. 새로운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에서 계속해서 동기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 레이턴시가 처음에는 많이 발생을 했다가 점점점 이 싱크 레이턴시가 줄어드는 시점이 이제 데이터가 점점 동일해지는 시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거의 완벽하게 동일해지면 그 다음에는 애플리케이션 이 뉴 인스턴스를 새로운 프라이머리로 바꾸게 됩니다. 그렇게 바꾸고 나서 애플리케이션을 기존의 인스턴스가 아니라 새로운 인스턴스로 읽기와 쓰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 라우팅을 바꾸게 됩니다. 이때는 사실 다운타임이 뭐 전혀 발생을 하지 않는 케이스는 굉장히 힘들지만 뭐 몇 수분 혹은 뭐 최대 길어야 뭐 수분 정도 이 정도의 데이터
서비스 다운타임이 발생을 하는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클라우드 SQL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오라클 데이터베이스가 원천 데이터베이스고 이걸 이제 클라우드 SQL로 마이그레이션을 한다고 하면, 그때는 저희 파트너가 제공을 하는 스트림이라는 툴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림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동기화를 해서 아까와 같은 유사한 방법으로 마이그레이션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가 이동을 한 후에도 사실 조금 더 할 일들이 있죠. 데이터가 마이그레이션이 완료된 후에도 인스턴스 타입이 변경이 필요하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인스턴스가 조금 데이터를 수용하기에 조금 적은 그 사양이라고 하면 인스턴스 타입을 변경을 할 필요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새로운 인스턴스에 대한 리플리카를 사용을 하겠다고 한다면 바이너리 로깅을 활성화할 필요도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퍼포먼스를 위해서 인덱스를 추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마이그레이션이 다 끝난 후에는 이게 정상적으로 마이그레이션이 됐는지에 대한 검증이 또 필요한데요. 마이그레이션 검증 작업도 이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데이터베이스와 쿼리의 품질 관리 측면에서 모든 데이터가 빠짐없이 마이그레이션이 되었는지, 그리고 정확하게 데이터가 마이그레이션이 되었는지, 또한 모든 어플리케이션에서 실행 쿼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성능 측면에서는 사실 이기종의 데이터베이스로 변경을 하게 되면 데이터베이스 쿼리 옵티마이저의 그 프로세스가 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작동 방식의 변화를 이해를 하고 이에 맞게 느린 쿼리들을 튜닝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측면에서도 애플리케이션이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돼서 굉장히 잘 작동을 했다면 새로운 데이터베이스와도 잘 작동하는 것들을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이 호환이 잘 되는지, 뭐 드라이버는 맞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쿼리 코드들이 수정이 될 필요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한 테스트를 통해서 검증을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PSO에서는 사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스텝에 따라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마이그레이션 평가 단계, 스키마 변환 단계,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단계, 코드 변환 단계, 이 모든 단계에서 저희가 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 가능한 툴은 뭐 이미 말씀드렸던 미그바이저라든지 아니면 스트림이라든지 아니면 오라피지라든지 이런 파트너 솔루션 또는 오픈소스 이런 솔루션들을 사용을 해서 이러한 과정에서 어려움 없이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사례를 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옵티바라는 그 캐나다의 텔레콤 업체들의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그런 업체에서 클라우드 스패너로, 오라클에서 클라우드 스패너로 마이그레이션을 한 케이스가 있는데요. 이때는 뭐 스케일러빌리티의 이슈 때문에 마이그레이션을 결정을 했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다루기 때문에 스패너로 이동을 한 후에 기존에 보였던 성능보다 한 10배 정도의 그 성능 향상을 보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 부분은 여기까지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 엔지니어이신 영탁님께서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구글의 오픈소스 도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영탁님. 네, 차장님 감사합니다. 네, 차장님 말씀해 주셨듯이 이번에는 데이터 베이스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위한 구글의 오픈소스 도구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네, 뭐 저기 아까 차장님 말씀해 주신 PSO 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 꼭 PSO가 아니라고 해도 구글 엔지니어들이 이제 고객 사례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기존 서비스에 있는 뭐 피처 갭이라든지 아니면은 운영하시거나 특히 뭐 프로덕션을 운영하실 때 필요하신 툴이라든지 아니면 뭐 마이그레이션에 필요한 도구들, 그게 아니라면 뭐 솔루션이나 예제들 이런 것들에 관해서 구글러들이 만들고 오픈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는 많이 좀 어웨어니스가 낮아서 이번 시간에 좀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do not reinvent the wheel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만들어진 도구들은 뭐 새로 뭐 API를 이용해서 스크립트를 새로 만드신다거나 도구를 만드시거나 할 필요 없이 이미 고객을 도와드리면서 검증된 그런 도구나 솔루션이나 예제들을 통해서 쉽게 뭐 그대로 가져다 쓰신다든지 아니면 커스터마이징 하신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오피셜하게 서포트되는 구글 프로덕트는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의 경험을 바탕으로 오픈소스화된 도구들이고, 그리고 사용자 여러분들께서도 역시 컨트리뷰트 할 수 있는 그런 오픈소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URL을 넣어놨는데, URL 같은 경우는 이제 방송을 보시고 다시 뭐 기억을 하시고 찾기 힘드셔서 이제 구글에서 뭐 GCP GitHub으로 검색하시면 저게 제일 1등으로 뜹니다. 그래서 GCP GitHub으로 검색하셨을 때 제일 1등으로 뜨는 링크는 구글 GCP 이렇게 말씀드린 그런 오픈소스 도구들이나 뭐 이그젠플이나 솔루션들의 허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레파지토리들이 여기 모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레파지토리 안에서 이제 PSO 레파지토리로 프로페셔널 서비스로 검색을 해보시면 이 안에 이제 PSO 멤버들이 주로 컨트리뷰트한 그런 도구들이, 오픈소스 도구들이 들어있는데, 뭐 저기 레파지토리 말고도 PSO 멤버들이 컨트리뷰트한 코드들은 다른 곳에서 많이 있는데, 일단 저기는 주로 이제 PSO에서 만들어진 프로젝트 딜리버리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그런 에셋들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몇 가지 예제들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 그래서 저기 레파지토리는 당연히 이제 데이터베이스 DM 관련한 그런 솔루션이나 툴만 있는 것들이 아니지만, 이번 주제에 맞춰서 이제 관련된 좀 그 중에서 특히 유용하다 싶은 도구들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쿼리 스트레스 테스트 툴인데, 이건 사실 빅쿼리, 저기 URL 보시면 알겠지만 빅쿼리 UT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JMeter 기반 템플릿이고, REST API랑 뭐 JDBC 기반 쿼리 실행 둘 다 가능하게 만들어진 템플릿인데, 저기는 비록 뭐 빅쿼리 테스트 템플릿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커넥션 URL만 바꾸시고 뭐 쿼리만 그 DB에 맞게 막 바꿔주시면은 다른 DB에도 쉽게 응용 가능한 그런 툴이라서 소개해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설정 화면을 실제로 보시면 이 JMeter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익숙하신 화면일 텐데요. 이 화면에서 설정을 하실 수 있고, 뭐 XML 템플릿을 통해서 직접 이제 뭐 VI나 그런 에디터를 통해서 설정하실 수 있고 그렇긴 한데, 여기 JMeter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UI 화면은 사실 여기서 테스트를 돌릴 수 있게는 되어 있지만 여기서 테스트를 돌리시는 건 권장드리진 않고요. 여기는 일단 뭐 설정이나 설정에 대한 수정을 하시는 화면이고, 실제 그 퍼포먼스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쉘 스크립트 통해서 뭐 파라미터 전달해 가시면서 실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템플릿에는 예제로 이 템플릿을 만든 친구들이 예제를 제공하는데, 템플릿에 이제 두 개의 테스트 케이스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테스트 케이스 같은 경우는 거의 설정 같은 게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에 대해서 제가 좀 소개를 드린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그 테스트 케이스의 제일 상위에 있는 뭐 JDBC 커넥션 설정 화면이라든지 뭐 드라이버 클래스 이런 걸 설정하는 거에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기 데이터베이스 URL을 보시면 뭐 빅쿼리 API에 어떤 식으로 어스를 할지 그런 거 설정하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제에서는 이제 GCP의 사용에 좀 익숙하신 분들은 익숙하신 어플리케이션 디폴트 크레덴셜을 사용해서 그 서비스 어카운트의 크레덴셜을 사용해서 어센티케이션 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뭐 다른 어센티케이션 방법도 필요하시면 뭐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JDBC, 여기는 이제 빅쿼리니까 JDBC 드라이버 클래스는 GCP랑 파트너를 맺고 있는 심바 빅쿼리 드라이버 클래스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템플릿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스레드 그룹에 대한 본격적인 설정인데, 넘버 오브 트레드나 뭐 루프 카운트 같은 경우는 이제 병렬 처리하는 그런 거에 대한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루프 카운트 같은 경우는 저게 이제 이 뒤에 설명을 드릴 테지만 쿼리 같은 경우도 설정 파일로 전달이 가능한데, 거기서 이제 저 루프 카운트에 따라서 전체 쿼리 그 테스트 쿼리의 전체 쿼리를 한 번씩만 실행할지 아니면 뭐 여러 번 실행하시면서 그 결과를 보실지 같은 거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저기 화면에 좀 잘 안 보실 수도 있지만 저렇게 이제 파라미터를 통해서 자바 표준 그 파라미터 넘기시는 방식으로 마이너스 D를 해가지고 넘기시는 방식으로 이제 파라미터로 스크립트에서 전달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JDBC 리퀘스트 설정 파일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셀렉트 쿼리를 날릴 거고 뭐 쿼리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거에 대한 설정이 들어 있고요. 저기 보면은 좀 커미트 아웃된 부분은 이제 빅쿼리 같은 경우는 저기서 저 커멘트를 가지고, 저게 빅쿼리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부분 쿼리들이 이제 전체 스트링 형태로 그 쿼리 히스토리에 남기 때문에 저 쿼리를 파싱을 해서 뭐 결과를 분석하는 그런 부분에까지도 이제 저 GitHub 레파지토리에 가보시면 가이드가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실제 쿼리 파일, 실제 쿼리들은 하나하나 다 전달하시는 게 아니라 설정 파일로 전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CSV 데이터 셋 설정인데요. 여기서 뭐 CSV 데이터 이 이제 CSV 데이터 셋이라든지 아까 보여드린 뭐 JDBC 커넥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템플릿에서 뭐 커스터마이즈하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제 밑에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서 표준적으로 이제 설정하신 내용이고, 여기서 CSV 데이터 셋에서는 파일 네임을 패스를 하는데 당연히 이제 뭐 데이터 전체를 여기서 넘기는 건 아니고 이 안에서 쿼리들을 이제 한 줄에 한 쿼리가 다 들어가는 식으로 해서 넘기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데이터 셋이나 뭐 DB 테이블들은 빅쿼리 테이블 혹은 그 테스트를 하실 그 DBMS의 그 테이블들에 들어가 있을 테고, 이제 각 CS 파일에 한 라인별로 이제 쿼리들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데이터들을 설정된 이 설정들을 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다 돌리고 나서 쿼리 그 테스트 셋이 끝나고 나면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빅쿼리이기 때문에 빅쿼리의 히스토리가 남은 걸 가지고 분석 후에 바로 데이터 스튜디오 등에서 이제 레포트를 생성하는 이런 것까지 돌려보실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이제 빅쿼리 예제지만 뭐 다른 데이터베이스에서 쿼리 실행을 하실 때 그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실 때도 그냥 커넥션 URL만 바꾸시고, 그리고 각 DBMS에서 맞는 그런 어딘 로그를 토대로 이제 이렇게 그 결과들을 분석하실 수 있는 도구라서 이 부분은 이제 저희 쪽에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할 때나 특히 뭐 빅쿼리 마이그레이션 할 때 뭐 슬롯 캐퍼시티 플래닝을 하거나 그럴 때 유용하게 쓰이는 툴이라서 다른 DBMS 마이그레이션을 하실 때도 캐퍼시티 플래닝 하실 때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소개를 드렸고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솔루션들이나 툴들이 많은데 클라우드 SQL for MySQL에서 이제 뭐 슬로우 쿼리를 어떤 식으로 이 로그를 잡아가지고 클라우드 모니터링이랑 연동을 해서 이렇게 모니터링 할지 그런 거에 관련해서 물론 이제 매뉴얼을 보시고 직접 꾸리실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이제 세팅부터 어떤 로그를 보고 어떻게 모니터링 할지 대시보드를 꾸미는 것까지에 대한 전체적인 이제 플로우를 저희 그 구글 클라우드 GCP 코리아 이제 CE분이 만드신 그런 솔루션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어떻게 모니터링 할지에 대한 가이드에 대한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이 툴이 아니라 솔루션 페이퍼라서 이거를 보시고 이제 따라서 하실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디스 관련된 툴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아직 이제 메모리 스토어 for 레디스가 아직 클러스터 모드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필요하실 경우에 이제 GK 기반으로 레디스 클러스터를 디플로이 하시는 그런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몇 년 전에 이제 일본에서 솔루션 페이퍼랑 같이 툴이 공개되면서 굉장히 좀 그때 히트도 올라가고 굉장히 좀 많이 사용이 됐던 그런 도구예요. 그래서 GK나 이런 다른 이제 파스 서비스에 DBA 분들이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그냥 러닝 커버 없이 바로 디플로이해서 운영하실 수 있게 만들어진 그 베스트 프랙티스에 따라서 배포하는 그런 스크립트와 뭐 설정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카탈로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직접적인 이제 DBMS는 아니지만 결국은 조직의 DB 거버넌스를 이제 구성하시려는 그런 니즈가 있는데, 이 데이터 카탈로그 같은 경우는 뭐 어디에 무슨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뭐 데이터의 오너는 비즈니스 태그를 달아서 데이터의 오너는 뭐 누구고, 뭐 이 데이터에 이제 어떤 테이블에 어떤 칼럼에 PII가 들어가 있는지, 어떤 칼럼에 이게 비즈니스적으로 무슨 목적을 가지는지, 그래서 뭐 조직의 대부분 거버넌스를 관리를 하실 수도 있고, 이제 우리 조직에 무슨 데이터가 있는지 그런 비저빌리티를 높여주는 그런 효과를 도와주는 그런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GCP 안에 있는 데이터 소스들의 뭔가 오퍼레이션이 일어날 때 그런 게 연동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빅쿼리라든지 GCS라든지 이런 그 GCP 안에 올라와 있는 그런 서비스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디스커버리가 가능하신데, RDBMS가 뭐 GCP의 클라우드
SQL4 MySQL이나 뭐 PostgreSQL이나 이런 곳에 올라와 있다거나 아니면 온프렘에 있는 심지어 온프렘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관련해서도 이렇게 하나의 통합된 뷰에서 관리를 하실 수 있게 이제 커넥터를 구현을 해서 이것도 오픈 소스 형식으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제 구현된 거는 MySQL이라든지 PostgreSQL이라든지 뭐 MS SQL 서버라든지 아니면 오라클 관련해서 커넥터들이 제공이 되고 있고, 그리고 올랩 관련해서는 이제 테라데이터나 버티카, 그린플럼, SAP 하나 이런 솔루션들에 대해서 이제 커넥터들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이 외에도 뭐 심지어 이제 하둡이나 하이브 데이터 스토리지에서도 커넥터가 구현이 돼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넥터마다 이제 구현되어 있는 동작 방식은 각각 다르긴 한데 대부분을 보시면은 뭐 ODBC나 JDBC 연결을 통해서 해당 DBMS 시스템 테이블로부터 이제 데이터를 긁어오는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뭐 각 이제 DBMS마다 뭐 전형적으로 뭐 인포메이션 스키마라든지 그런 시스템 테이블들이 있을 텐데 여기서 이제 스크립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ODBC, JDBC 연결을 통해서 매핑을 통해서 여기 데이터 카탈로그에 어떤 태그, 어떤 칼럼에 이제 그 업데이트를 쳐라라는 그런 설정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미리 이제 만들어진 스크립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이외에도 아까 유정님께서 소개를 해주신 클라우드 스패너 관련해서도 스패너에 이제 뭐 데이터가 라이트 되는 이벤트를 잡아가지고 펍서브로 리포트를 보내서 펑셔널 트리거한 다음에 이거를 뭐 GCS로 보낸다든지, 그래서 이제 스패너 뭐 이벤트, 특히 뭐 데이터가 라이트 되는 경우에 이런 이벤트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베이스라인이 되는 툴 또는 이제 임플리멘테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토대로 이제 뭐 더 좀 복잡한 뭐 GCS로 보내는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보낸다든지 아니면 펑션의 트리가 됐을 때 단순히 여기를 GCS로 익스포트를 하시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액셔널 트리거 하신다든지 그런 작업들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베이스라인이 되는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스패너 스키마 변경 관리를 자동화해주는 툴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DBA 분들이 좀 많이 공통적으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스키마가 변경됐을 때 뭐 이건 자동으로 이제 어떻게 뭐 DDL을 생성을 해가지고 CI/CD에서 자동으로 이거를 반영할 버전이 되면서 새 버전을 이제 그 프로덕션에 반영할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한 또 고민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예를 들어 스키마 이전 버전이 있고 새로운 버전이 이제 그 커밋이 되면 CI/CD 과정에서 이 두 개의 diff를 떠가지고 뭐 DML을 자동으로 생성해서 바로 이제 커밋해주는 그런 거를 자동화하는 툴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체인지 로그 캡처를 하는데 전형적인 뭐 CDC스러운 그런 작업을 해주는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체인지 로그를 캡처를 해서 이걸 가지고 데비지움이라는 이제 잘 알려진 오픈 소스랑 이제 연동을 해가지고 로그를 캡처를 해서 뭐 데이터 플로우에서 이제 적절한 처리를 해서 결국은 빅쿼리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올랩으로 CDC를 하는 거겠죠. 뭐 이런 근데 뭐 빅쿼리로 보낼 수도 있고 저기 맨 위에 툴처럼 뭐 저거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뭔가 좀 약간 커스터마이징 하셔가지고 뭐 빅쿼리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이제 CDC 로그를 해가지고 뭐 싱크를 맞추시다든지 이런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